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의 다음 시즌 예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불꽃야구 시즌2의 서막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티저도 없었고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척돔 생중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스포츠 예능 중계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굳이 거대한 동구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명과 사운드, 카메라 동선까지 완벽하게 통제되는 공간. 이곳은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니라 초대형 프로젝트의 실험실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SBS는 바로 그 공간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채널 선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실험적인 콘텐츠는 서브 채널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 송출이 가능한 메인 채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성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제작진은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즌2는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조용한 움직임을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시청자들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분석이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다. 시즌2 준비가 시작됐다. 고척돔 선택 자체가 힌트다. 팬들은 제작진이 남겨놓은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크게 뒤집힙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단순한 스폰서의 이름이 아닙니다. 시즌2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시원 PD가 직접 언급한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곧바로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이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브랜드와 콘텐츠 사이에 매우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삼성의 4가지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업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 메인 스폰서 독점 노출, 기술 기반 장비 연출 삽입, 브랜드 중심 에피소드 제작, 그리고 콘텐츠 포맷 일부 조율 권한. 만약 이 조건들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불꽃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닙니다. 브랜드와 데이터, 그리고 팬덤이 결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IP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척돔 생중계는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첫 장면입니다. 제작진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스토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삼성의 까다로운 조건은 과연 불꽃야구를 더 거대한 프로젝트로 만드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콘텐츠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변수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삼성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전략에서 시작된 것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SBS가 아무런 예고 없이 고척돔 생중계를 진행한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방송 편성 정도로 생각했지만 제작 흐름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스튜디오 촬영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트 조명을 통제하기 쉽고 제작 비용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작진은 굳이 거대한 야구 경기장인 고척돔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척돔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거대한 제작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동구장은 외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명과 음향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고 카메라 동선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나 글로벌 공연이 자주 열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작진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촬영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과 같은 장소입니다. 시즌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출 방식과 기술적 요소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방송 채널이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도나 실험적인 포맷은 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됩니다. 반응을 확인한 뒤 메인 채널로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SBS는 처음부터 메인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편성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던지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메인 채널 편성은 항상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는 이미 확실한 흥행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사가 전략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입니다. 불꽃야구의 경우는 두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제작진은 공식 발표 없이도 시청자들이 움직임을 읽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대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생중계가 진행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테스트 방송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설 구조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경기 템포와 편집 방식까지 시즌1과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구조를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능 콘텐츠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송이 아닙니다. 팬들이 스스로 흐름을 읽고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시즌1에서 이미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다시 영상을 찾아보는 시청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감정과 서사를 반복해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표정 하나, 팬들의 반응 하나, 감독의 전략 한 장면까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고척돔 생중계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제작진은 공식적인 발표 대신 움직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메시지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독특한 시청 패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스포츠 콘텐츠와 전혀 다른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꽃야구가 어떻게 시청자들의 감정을 반복 소비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왜 삼성에게 중요한 신호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가 다른 스포츠 콘텐츠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라면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다시 볼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꽃야구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다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승패가 아니라 경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흐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긴장하는 표정, 경기 흐름이 뒤집히는 순간, 관중의 반응, 감독의 판단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다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불꽃야구를 특별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 중심 콘텐츠는 한 번 소비되면 가치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정 중심 콘텐츠는 반복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 패턴의 변화는 한 기업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전통적으로 기술 중심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 경쟁력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의 마케팅 전략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브랜드 전략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스펙을 강조하는 광고보다 사람들이 브랜드를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콘텐츠 전략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 스토리 기반 광고, 브랜드 경험 콘텐츠 등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브랜드를 정보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구조는 매우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시청자들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끌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긴장, 승부의 흐름, 팬들의 응원, 경기 후의 감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긴 서사 속에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포츠 브랜드 윌슨의 활용 방식입니다. 불꽃 야구에서는 단순히 장비에 로고가 붙어 있는 정도로 브랜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유니폼이 자연스럽게 스토리 속에 녹아들면서 브랜드가 이야기의 일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광고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일부로 브랜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노출 방식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서사 속으로 브랜드를 들어가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모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 기업이 스포츠 콘텐츠와 결합할 때 어떤 새로운 연출이 가능한지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선수의 심박 데이터가 동시에 화면에 나타난다면 시청자들은 경기의 감정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감독이 작전 회의를 할 때 폴더블 디바이스를 펼쳐 전략을 설명하는 장면 역시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제품 광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연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브랜드가 이야기의 기능적인 일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관계자와 장시현 PD가 신라 호텔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여러 관계자들이 비슷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이 만남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전략적 논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랜드와 콘텐츠가 결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삼성은 과연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단순한 광고 계약이었다면 장시현 PD가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 제작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업계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삼성의 4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불꽃야구 시즌2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불꽃야구 사이에 오갔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장시현 PD가 언급한 한 문장입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후원 계약이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삼성의 4가지 조건입니다. 물론 이 조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건들이 단순한 광고나 협찬 수준을 넘어 콘텐츠 제작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조건은 유니폼 메인 스폰서 독점 노출입니다. 기존 팀 로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갤럭시 로고를 크게 배치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로고 노출이 아니라 경기 화면에서 브랜드가 항상 시청자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후원에서도 유니폼 스폰서는 존재하지만 예능 콘텐츠에서 이런 방식은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경기 흐름을 따라가던 시청자의 시야 속에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브랜드 존재감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균형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서사 속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기술 기반 장비 연출입니다. 선수들의 심박수를 갤럭시 워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감독이 폴더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전략을 설명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면들이 단순한 광고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 속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선수의 심박수가 화면에 나타난다면 시청자들은 그 순간의 압박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이 전략을 설명할 때 디바이스 화면을 통해 작전이 전개된다면 경기의 몰입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 장비가 광고가 아니라 연출 도구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브랜드 중심 에피소드 구성입니다. 불꽃야구 안에 삼성 야구 캠프라는 별도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브랜드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콘텐츠 안에서 브랜드가 독립된 서사를 갖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성공할 경우 IP 확장의 가능성이 크게 열립니다. 팬들은 본 방송뿐 아니라 브랜드 에피소드까지 하나의 세계관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스토리라인으로 확장되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 후원 계약과 포맷 수정 협의건입니다. 삼성은 시즌2부터 시즌3까지 장기 스폰서로 참여하는 대신 콘텐츠 포맷 일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실제라면 의미는 매우 큽니다. 브랜드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콘텐츠 설계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더 큰 제작비와 기술 지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연출 자유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가 느꼈을 고민이 드러납니다.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콘텐츠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브랜드 자본을 활용하면 훨씬 더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이 가진 원래의 감정 구조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꽃야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브랜드와 협력해 더 큰 세계관으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순수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 네 가지 조건은 불꽃야구에게 위험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프로젝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브랜드와 콘텐츠가 결합할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지, 그리고 불꽃야구 시즌2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삼성의 제안은 단순한 후원 계약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콘텐츠 제작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브랜드와 협력하면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콘텐츠의 정체성이 흔들릴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즌1에서 이미 독특한 콘텐츠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서사 구조, 선수들의 감정 변화와 팬들의 반응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구조. 이 시스템 덕분에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듯 프로그램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팬덤의 결속력을 매우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경기 장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선수들의 표정과 전략을 해석하는 글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콘텐츠가 단순 소비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성의 제안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술 브랜드가 이 서사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데이터 기반 연출은 스포츠 콘텐츠의 몰입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선수의 심박수나 체력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된다면 시청자들은 경기의 긴장감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전략회의 장면이나 데이터 분석 장면 역시 새로운 연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니라 전략과 감정, 그리고 데이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예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브랜드와 콘텐츠가 결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도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콘텐츠의 포맷이 외부의 영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팬들은 그 변화를 매우 빠르게 감지합니다. 팬덤이 강한 프로그램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광고처럼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원 PD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제작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꽃 야구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선수들의 진짜 감정과 경기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브랜드 개입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면 프로그램의 핵심 매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브랜드 협력은 불꽃 야구를 훨씬 더 큰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작비가 늘어나면 경기 연출 규모도 커질 수 있고 더 다양한 콘텐츠 실험도 가능해집니다. 해외 촬영이나 새로운 경기 방식 같은 시도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와 협력할 경우 콘텐츠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나 팬 참여 이벤트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제안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선택입니다. 제작진은 콘텐츠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프로젝트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브랜드 역시 콘텐츠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서사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이 협력의 성공 여부는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이야기를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브랜드는 서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앞서면 콘텐츠의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청자입니다. 불꽃 야구는 처음부터 팬들의 반응과 해석을 통해 성장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이 던진 작은 신호를 팬들이 해석하고 그 반응이 다시 다음 연출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2의 방향 역시 제작진의 결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력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 포맷을 유지하길 원하는 의견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불꽃 야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시즌2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흐름을 정리하면서 불꽃야구 시즌2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지금의 움직임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다음 시즌 준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방송 편성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 실험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티저도 없었고 화려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작진은 단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고척돔 생중계였습니다. 예고 없이 시작된 방송, 메인 채널 편성, 그리고 팬들의 해석을 유도하는 방식까지 모든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즌2는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간은 그 시작점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역시 팬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송 직후부터 같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테스트 방송이다.
제작진이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고척돔 선택 자체가 힌트다. 팬들은 제작진이 남겨놓은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삼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기술 기업이 스포츠 예능 콘텐츠와 결합할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프로젝트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조건들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불꽃야구 시즌2는 기존 예능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연출, 디바이스를 활용한 전략 장면, 브랜드 중심 스토리라인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기 예능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서사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함께 가져옵니다. 콘텐츠의 정체성입니다. 불꽃야구가 사랑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진짜 감정과 경기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진정성을 좋아했습니다. 만약 브랜드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그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꽃야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브랜드와 협력해 더 큰 프로젝트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순수한 구조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제작진도 브랜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즌1부터 팬들의 해석과 반응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이 던진 작은 신호를 팬들이 읽어내고 그 반응이 다시 다음 연출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의 진짜 시작은 공식 발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력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존 포맷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작진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스토리 속으로 들어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척돔 생중계, 조용한 편성, 그리고 삼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